안녕하세요. 녹화 되는 겁니까? 시간이 가고 있네요. 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여전히 어색합니다. 그리고 우선 이렇게 밖에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또 참, 한편으로 좀 무겁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 전합니다, 여러분들께.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, 어, 약간 기약이 없이 어제 연장 결정이 되어서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. 한 번 더 읽어주시고,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장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, 다 학습마다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.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다 물론 모이는 게 정상이겠지만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 생각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가장 온라인 수업으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,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. 네. 참. 이거 혼자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고 할 때는 수업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, 저희 준비하는 데만 지금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. 그래요, 여러분들. 그리고 공지사항에 올렸는데, 여러분들, 제가, 지금 3주차 계속 이렇게, 과제라든가 이런 거 출석 점검을 하다 보니까, 어쨌든 파일이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,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, 예, 많지는 않지만, 어쨌든 파일이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, 파일이 안 올라가면 거기 그 웹에다가 바로 그렇게 올려주셔도 되고, 갑자기 파일을 올려주시는데 파일이 잘 올라갔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. 근데 부득이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공지사항에 이메일 주소를 제가 메모했으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하다가 궁금하신 점들은 학습 Q&A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학습 Q&A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학습 참여라든가 뭐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들은 그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, 너무 이제 사적인 어떤 궁금한 거다, 학습과 관련이 없다 이런 거는 이제 쪽지나 이메일로 주시면 됩니다. 그 과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그 올리는 웹에다가 그렇게 올리면 제가 일일이 한 명씩을 클릭해 보이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과제 출제할 때는 보지만 그 다음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못 볼 확률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학습 Q&A나 쪽지나 이메일로 네. 쪽지나 이메일은 부득이하게 사적인 거 뭐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겠지만요. 네. 그래, 학습 Q&A 게시판을 잘 활용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PT는 좀 보통 수업할 때 이렇게 부차적으로 활용하거나 잘 활용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. 왜 그러냐면, 교재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교재 중심의 공부를 추구했던 학생 여러분들에게 교재 중심의 공부를 지향해 왔었던 교수자입니다. 그 얘기는 교재를 깊이 있게 보는 걸 좋아했지 이렇게 PT로 이렇게 축약된 내용을 보는 거는 좀 제가 상담자로서 공부를 해보니 시험도 봐야 하고 여러분들도 상담자로서 성장해야 하고 보면은 좀 깊이 있고 넓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해왔다는 거 알아주시고, PT는 그냥 부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뭐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과 원래 대면 수업을 하면 1장, 2장을 못했던 장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해드리고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제 수업이 인원수가 55명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수강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분들의 동기가 어떤 동기였을까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제가 재작년에 전생에 발달심리학을 지도했었는데 이번에는 노년의 어떤 죽음 발달심리학에 초점을 두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씩 생각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저는
이 수업이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 매우 의미 있는, 어쩌면 다시는 배울 수 없는 수업일지도 모르지요. 그리고 이 수업 하나가 여러분들 삶 내내 앞으로 뒤에 뭐 40년, 50년 영향을 줄지도 모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 대한 저희 기대가 사실은 좀 있었던 건, 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저는 상담자로서 그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 교수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개는 제가 처음 공지사항에 넣었었죠. 그 저희는 산업강보심리학과의 상담 전임 진명일 교수라고 합니다. 상담 전공자인데요. 학부 때도 제가 심리학과 여러분들처럼 그 학부 때 다닐 때도 그랬고, 저는 좀 실존주의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그때 20년 전부터 원래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, 실존주의에서 그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중요한 점이 이런 죽음에 관련된 주제였지요. 그래서 죽음에 관련된 그런 주제를 꽤 오랫동안 그 성찰하고 공부해왔던 해왔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공부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이었는데, 저 혼자 지금 이러고 있네요. 네.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또 뭐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, 네. 뭔가 좀 피드백 해주실 거, 학습 Q&A나 이런 데다가 다음에는 뭐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, 뭐 이런 것들 올려주십시오. 그래 여러분들, 그 죽음에 대한 그 학문적 탐구라고 첫 장에 나와 있는데,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제 노년기, 여러분들이 아직 그 청년기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노년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, 할아버지, 할머니 혹은 친척분들, 혹은 내가 존경하는 분들, 좋아하는 분들, 내 노년층이 있죠. 어쩌면 나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.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노년층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고려를 많이 하는 시대에 와 있죠.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죠. 그리고 이 죽음 발달 심리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, 사실은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, 뭐 교육학도 그럴 수 있고요. 아주 다학제적이라고 하죠.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,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아무래도 이제 정신과, 어쨌든 심리학과, 정신과, 그리고 일반 의학과 이런 데에서 죽음학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뭐 초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함께 지금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, 최근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우리 권성만 교수님 요 교재 지금 다들 준비하셨죠?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우리 그 권성만 교수님이 저희 심리학교에서도 굉장히 전통 있으신 교수님이시지만, 이 교재를 집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었을지, 그리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제 심리학과에서도 거의 최초의 지금 이런 죽음학에 관련된 교재가 나온 것이거든요. 그만큼 주제가 중요한 이슈로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우리가 이 책의 초반에 나와 있죠.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?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?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.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?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명료하게 답이 있었다면 이게 아마 학문적으로 발달을 안 했을 수도 있죠. 이미 답이 있으니까.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가고 있지만, 사실은 이거는 몇천 년의 역사를
인류의 역사가 어찌됐든 이 뒤에 계속 나오지만 호모라고 하는 그 현생 인류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죽음의 문제가 그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.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죽었다는 걸 인식하고.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는 거죠.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쭉 공부를 해보고 죽음의 이후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론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론을 배우면 그 이론과 내가 믿는 것과 꼭 다를 수는 없겠죠. 여러분 어떤 분이 불교나 혹은 기독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불교 신앙을 믿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예를 들면 로저스의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뭐냐 이런 걸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죠.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이론을 배워두면서 도움은 되겠지만 극복의 문제는 또 이게 심리적인 어떤 경험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좀 배우다 보면 죽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아무튼 이거는 좀 공부를 조금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.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살아야 하는가, 그죠? 결국은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계속 뒤에서 나오지만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삶에서 그 우선순위가 좀 조정이 됩니다. 물론 이제 뒤에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녀오시면 완전히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죠. 보통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혹은 지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보통은 물질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. 좀 더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좀 더 성숙한 걸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결론이긴 합니다. 그렇다면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. 당장 우리가 죽음을 한두 달이든 얼마 안 두고 있다면 돈 버는 일이 중요할지 내 직업이나 어떤 명예가 중요할지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. 어떤 명예나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보고 싶었던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죠. 그 무엇일 수도 있지만 보고 싶었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지 이건 제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했지만 그 가치 서열이 정리가 되죠. 내 엄마 아빠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이건 금방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20세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가 다학제라고 했는데 그렇죠? 자연과학이라고 했는데 자연과학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. 우주를 공부하는 뒤에 우리가 또 계속 나오지만 빅뱅의 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연과학 그리고 의료과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근사체험, 인사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. 물론 아직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라고 하죠. 장비. 옛날에는 이제 측정하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이다,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장비의 발달로 좀 더 먼저 시대가 더 흐르면은 장비가 발달하면 영적인 거를 찍어낸다고 하면 더 이제 명료해지겠죠. 지금은 그런 장비가 없지만 생물학 그죠? 생물학 여러분들 알다시피
도킨스 박사라든가 뭐 어쨌든 진화에 관련된 것들. 그러니까 죄송합니다. 지금 화면 좀 없애겠습니다. 그 진화에 관련된 것들이죠.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렇죠. 우리가 그 어떻게 단세포 생물에서 어떻게 인류까지 진화해 왔는가. 신경과학은 뭐 이제 뇌과학. 왜냐하면 뇌에서 어떤 의식이라든가 죽음을 인식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경과학의 문제. 고인류학은 이제 생물학과 밀접하지만 고인류학 이제 그냥 인류학 하면 뭐 최근에 뭐 현 시대 뭐 아니면 뭐 1, 200년 전 뭐 이런지만 고인류학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그 인류가 탄생하는 그런 고대 인류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학문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연구안에서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.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이런 과학이 사실은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이게 신의 존재라든가 어떤 영혼의 존재라든가 그 사후생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. 그렇죠? 뭐 옛날에는 과학이 없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과학으로 이렇게 해보니 결국은 뭐 그러니까 신의 뭐 그죠 지동설과 천동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죠. 뭐 예를 들면 그 뒤로도 계속 과학이 발달하면서 옛날에는 뭐 신이 한 일인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뭐 결국은 그냥 자연적인 과학적인 일이었다든가 뭐 이런 세계적인 또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. 그래서 과학주의 무신론의 전 세계적 증가 추세라고 나와 있죠. 과학주의 무신론. 그래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과학주의 무신론의 어떤 세계적인 증가 추세가 어떤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을 바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. 근데 여러분들이 참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혹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면 그러면 과학주의 무신론 그러면 이제 과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이나 뭐 고인류학 뭐 생물학이 다 증가하다 보니까 그래 무신론이 맞아 뭐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뒤편에 놨는데 뭐 이런 내용이죠. 진화론과 창조론과 뭐 윤회론 여러분들 그 자료에는 제가 그 저기 연기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세 가지. 그럼 과학주의 무신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은 다윈진화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굉장히 그 뒤로도 그 도킨스 박사라든가 이쪽으로 되게 유명한 분들 많죠. 그리고 고인류학에서도 진화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신이 만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결합되면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진화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많이 그렇죠. 그럼 창조론은 뭡니까? 창조론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나라는 보통 기독교라고 하죠.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기독교가 있죠. 뭐 이슬람을 믿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죠. 같은 유일신이긴 한데 유대교도 저희 나라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.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어떤 기독교는 다 이렇게 창조론인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그 인구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은가요? 그래서 어쨌든 그 윤회는 불교 외에도 불교에서 원래 윤회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도 힌두교죠. 인도 사상 문화에 그 윤회가 있었죠.
근데 어찌됐든 그 크게 대립한다고 보면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무엇이 맞을지 근데 심지어 맞다 틀리다를 명료하게 우선은 결론 내는 것은 좀 우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공부를 더 해보고 계속 탐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쨌든 크게 대치되는 세 가지 그 양상들이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진화론이 완벽하면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을 다 믿으면 될 텐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. 그렇죠?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세포는 누가 만들었고 지구는 누가 만들었고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죠. 과학적으로 설명은 가능해요. 근데 그 누가 했냐는 거예요.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계속 있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. 그 일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상도 치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금기시 되는. 왜냐면 왠지 죽음 얘기하면 뭐 답도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분만 괜히 생각해봤자 기분만 안 좋은 것 같고 그렇죠? 근데 우리 교재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 죽음을 외면하는 삶은 결국 건강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실존주의 심리학자라든가 특히 그 여러분들 부따님이라고 하죠. 부따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는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즉 생로병사 그 네 가지 특히 이제 부처님이 그 시타르타 왕자 태자였을 때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처음 그걸 보게 된 게죠. 그 인간의 고통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이 또 그게 제일 컸습니다. 생로병사 그 사 죽음사 죽는 거죠. 죽음과 관련된 그 인간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 본인 부처님이 그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한 게 된 거죠. 고민도 하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수행에 들어가신 거죠.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큰 이제 그 제자들이 따라서 이제 큰 이제 하나의 어떤 학문이자 종파가 되었지만 그분을 보면 죽음을 회피하거나 외면한 게 아니라 죽음을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 때부터 해서 굉장히 역사가 많고 실존주의 우리 상담에서도 뭐 얄롬이라든가 뭐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아우슈비츠 그 다녀오셨죠. 빅터 프랭클이라든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사실,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워 가시게요. 죽음을 외면할수록 참 아이러니한 거죠. 이 중독이라 어떤 물질적 성공에 몰두하며 부정적 삶에 빠지게 된다. 뭐 이게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원리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. 죽음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죽음은 죽음 불안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. 죽음에 막 불안을 떠는 건 아니고 죽음의 의미를 항상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있을 때 적응적 삶으로 오히려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뭐 여러분들 그 뭐 친구들도 되고 가족들도 되고 뭐 주변에 자연 풍경도 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, 사실은. 우리가 죽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. 그래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네. 네. 책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다.
그래요. 어,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? 이분은 이제 정연채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뭐 이분이 쓴 책이 있고요. 이분도 이제 임사체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임사체험 환자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쓰셨습니다. 그다음에 실리 케이건은 굉장히 유명한 예일대에서 계속 이 강의를 오랫동안 그죠?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죠. 죽음이란 무엇인가. 뇌에 가장 깊숙한 곳 여기 있네요. 네. 신경생리학자 의사이십니다. 이게 뇌과학자. 어떻게 보면 이게 뇌 전문 의사죠.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의식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쓰신 건데 이렇게 저명한 의사 선생님도 뒤에 이제 결론은 그것만으로 다 우리의 영혼을 설명할 수는 없다.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많은 건 맞는데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죠. 그다음 그죠? 이분도 그 유명하시죠? 서울대 그 과학자시죠? 그 교수 과학 기술자. 그래요. 어떤 종교적인 것과 과학적인 걸 어떻게 이제 접목해서 글을 썼죠. 우종학. 이분도 베스트셀러이긴 했는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다녀오셨어요. 다녀오시고 나서 다녀오셨다는 표현은 그런데 이제 다른 세계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암 같은 것도 다 낫고 금세 이제 좀 약간 신비 경험을 하신 분인 거죠, 사실은. 좀 신비 경험을 이제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저술 활동과 이제 강연 활동을 다니는 겁니다. 네. 여러 명의 의사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약간 사후에 관련된 죽음, 다른 인사체험 한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. 환자들 그걸 이제 경험한 걸 쓴 거고 스타니슬라프 그로프라고 뒤에 또 뭐 책이 나오는데 이제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한 자아초월 쪽에서 유명한 죽음에 대해서 쓴 거고 이거 일본 임사체험 관련된 일본 이 책이 조금 더 유명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. 지금 화면이 가려져 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렇죠? 제프리 롱 의학 박사 의사이신데 죽음 그 후.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대규모 연구 지원도 받고 미국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. 그 임사체험에 관련된 사람들 대규모로 연구를 했죠. 아쉽게도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언제 검색을 해보니까 절판이 되어서 좀 아쉬운데 도서관 같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보시겠다는 분들은 제가 그래요. 아무튼 굉장히 대규모 몇천 명 서류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의학 쪽에서 연구하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죠. 사후세계에 대해서 연구했다라는 것이고요. 그때 큐블러로스 선생님 책이라든가 또 브라이언 와이스지 이야기했습니다. 아무튼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본의 아니게 제가 여기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죽음에 관련된 책이 저쪽에도 제가 있고 밖에 자꾸 제가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는데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.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장을 이제 시작할 때에 나오는 그림이니까 우선은 1장에서 제가 PT로 그래요. PT로 말씀드렸고 교재에서는 그 교재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
아까 얘기한 것들이 뭐 29페이지 이런 데 나와 있죠. 죽음을 회피하며 외면한 사람은 결국 건강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29페이지에 교재에 나와 있죠. 그리고 본 책에서 31페이지 그 죽음학 탄생의 배경 바로 위에 31페이지에 보면 죽음 심리학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로는 죽음의 개념, 죽음 불안, 죽음 태도, 그리고 임사체험, 뭐 임종 상담, 죽음 교육 이런 것들을 보통 배운다.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고요.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그런 아까 제가 그 죽음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결국은 아브라함 계열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굉장히 오래됐죠. 그렇죠? 그때부터도 죽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이제 동양 쪽이 있다고 그랬고 그래요. 그래서 뭐 자연과에 관련된 뭐 33페이지에 다행 진화론 나오지만 뭐 어쨌든 아까 간략히 제가 말씀드렸었고 죽음 학이라는 거 뭐 타나톨리오지라고 하죠. 35페이지에 뭐 죽음 학이라는 뭐 조금 뭐 그렇게 있고 그래요. 그 다음에 뭐 죽음학 학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좀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42, 43, 44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음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가 되어 있죠. 사실은 이보다는 훨씬 더 체계라든가 연구가 방대하게 지금 죽음에 관련된 연구가 좀 되어가고 있죠. 네. 그래서 좀 우선 1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죽음에 관련된 죽음 우리 발달 심리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여기까지 하고 여기 장에 대한 1장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또 학습 Q&A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강의는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